다시 풀기예요. 자, 우선 그럼 우리 뭐부터 구해야 돼? 예. 기본적으로 접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접점 구해야 돼요. 근데 그 접점이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 나오는 거야. 그 2개의 접점을 다 구해서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공식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 점을 구했더니 얘가 x1, y1이 나왔어요. 요 점을 구했더니 얘가 x2, y2가 나왔습니다. 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어떻게 세울 수 있어? 시작! y-y1은 기울기 구합니다. x2-x1 분의 y2-y1의 x-x1. 바로 우리는 요 식을 세워놓고 x자리에 3, y자리에 a를 대입해서 a를 구하면 되는 거야. 맞나요? 자, 그러려면 우선 접점 구하려면은 x1, y1 구하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접점부터 가정해서 문제풀이 시작하셔야겠죠. 자, 접점을 선생님이요 x1, y1이라고 가정할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겠다. 자, 접선의 방정식 얘기해볼까? 시작! y1, y는 절반 4 x 플러스 x1이다 라는 요런 식이 나오겠네요. 자, 됐습니까? 그런데 이 식이 첫 번째 식 놀랍게도 몇 콤마 며칠 지나더라? 마이너스 1 콤마 2를 지나더라요. 즉 y1은 마이너스 4 플러스 4x1이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겠고요. 자, 두 번째 식. 저 접점은 포물선 위에 있더라. 그러므로 y1의 제곱은 8x1이야 라는 x1과 y1만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식이 생기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녀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를 여기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4 플러스 4x1의 제곱은 8x1이다.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했더니 32x1 마이너스 8x1 이항해서 넘어옵니다. 결국 16x1의 제곱 마이너스 40x1 플러스 16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왔어요. 양변을 몇으로 나눠주면 참 좋겠다? 8. 그래서 2x1의 제곱 마이너스 5x1 플러스 2는 0이라고 나와서 인수분해 해보니까 2, 1 얘는 1,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렇게 달 수 있겠네. 결국 x1의 값을 구했더니 2분의 1이 나오거나 x1의 값을 구했더니 2가 나오더라 라고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 이용해서 우리 y1의 값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x자리에 2분의 1 대입했습니다. 그럼 y1은 몇 나온다? 마이너스 2. x1 자리에 2 대입했어요. 그럼 y1은 몇 나온다? 4. 이렇게 나오네요. 와, 두 점 주어졌지요. 어떤 점? 2분의 1, 마이너스 2와 2, 4라는 두 점 주어졌으므로 나는 드디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나 분수 싫어하니까 이 식을 기본으로 잡아놓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4는 기울기 구해야겠죠? 2-2분의 1 분의 4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식 세웠습니다. 자, 이 녀석 번분수 나왔네. 분모분자에 며칠 곱해주면 좋을까? 2를 곱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식 정리했더니 y는 4 빼기 1 3분의 6이죠? 6이 12 3분의 12 그냥 계산하고 할게요. 기울기가 4 됐네. x-2 플러스 4가 돼서 y는 4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x자리에 3 대입했을 때 y값이 a가 나온다. a 구해봐 라고 했으므로 a는 몇이 되겠습니까? 8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의 제목은 뭐가 되겠어? 포물선 더하기 곡선 밖의 한 척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포물선 더하기 곡선 밖의 한 척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텐데, 자, 우리요 맨 처음에 공식 정리했던 그 맨 마지막 페이지 한 번만 더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맨 마지막 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여백이 좀 있을 거예요. 한 두세 줄 적을 거니까 글씨 촘촘하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 위쪽 여백에 받아 적기 할게요. 자, 모든 공식은 전부 기본식에서 출발한다. 모든 공식은 전부 기본식에서 출발한다. 모든 공식은 전부 기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표준형의 식이 나오면 그러므로 표준형의 식이 나오면 평행이동 혹은 평행이동의 역작용을 활용해서 표준형의 식이 나오면 평행이동 혹은 평행이동의 역작용을 활용해서 기본식으로 변형 후 공식에 적용한다. 평행이동 혹은 평행이동의 역작용을 활용해서 기본식으로 변형 후 공식에 적용한다. 평행이동 혹은 평행이동의 역작용을 활용해서 기본식으로 변형 후 공식에 적용한다. 기본식으로 변형 후 공식에 적용한다. 평행이동의 역작용을 활용해서 기본식으로 변형 후 공식에 적용한다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은 약간 더 기본형 문제가 아닌 약간 더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8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형 y의 제곱은 4px나 x의 제곱은 4py의 다양한 공식들이 있지. 우리가 배워왔던 공식들 한번 정리해보고 가자. 자, 접점이 x1, y1이라고 주어질 때 우리 어떤 공식 알아? 공식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y1, y는 2p의 x 플러스 x1. 얘는 어떤 공식이야? 시작! x1, x는 2p의 y 플러스 y1. 이런 공식이 있었죠. 자, 기울기 공식도 한번 적어볼까? 시작! y는 mx 플러스 m분의 p. 얘는요, y는 mx 마이너스 m의 제곱 p. 자, 알파 베타 주어졌을 때, 곡선밖에 한 점 주어졌을 때 접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면 뭐 나옵니까? 시작! 베타 y는 2p의 x 플러스 알파. 뭡니까? 알파 x는 2p의 y 플러스 베타. 이렇게 식을 적어 놓을 수 있지. 자, 그런데 이 모든 공식들은 전부 다 기본형에서 발생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형의 공식들을 써먹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적어 놓으세요. 제목에 평행이동 혹은 무엇을 이용한다? 평행이동의 역작용을 이용한다. 평행이동 혹은 평행이동의 역작용을 이용한다. 평행이동 혹은 평행이동의 역작용을 이용한다예요. 자, 여기에 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얘 봤더니 얘는 원래 기본형이었던 y의 제곱은 4px라는 식을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한 식이지. 즉 기본식이 아니라 표준형의 식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식이 아닌 표준형의 식이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에 접한다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럼 기울기가 m인 접선에 접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공식을 하나도 써먹을 수 없네? 그래서 우리는 뭔 짓을 하냐? 얘를요, 통째로 이 두 개의 식을,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물선의 식이 있고 이렇게 식이 있어.
근데 얘를 통째로 두 개를 같이 평행이동해도 접한다의 개념에는 변화는 없겠지. 두 개 그대로 평행이동한 거니까. 자, 그래서 평행이동해서요. 요 주어진 식을 기본형의 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해야 될까? K만큼 평행이동하셔야겠죠. 자, 마이너스 K? 예. 화살표를 선생님이 마이너스처럼 생각해서 X자리 X-K 대입하는 겁니다 라고 가르쳤지. 그럼 X-K 플러스 K니까 그냥 X만 남을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식은 그거거든. 그래서 나는 평행이동해서 결국 이 식을 기본형의 식인 Y의 제곱은 4P X로 바꿨습니다. 자, 요 식에서는요, X자리에 화살표를 마이너스처럼 생각해서 대입해서 X-K를 대입해서 요렇게 식을 만들었네.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Y의 제곱은 4px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우리 알아 몰라? 알지? 불러볼까? 시작! Y는 mx 플러스 m분의 p네. 그러면 요 식과 요 식은 같은 식이다 다른 식이다? 같은 식이 될 거예요. 즉 이 식 전개에서 생기는 y절편 자리인 마이너스 mk 플러스 n이라는 윗식과 아래식의 y절편인 m분의 p는 같다라는 등식을 세워놓고 우리가 원하는 출제자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구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기본식으로 바꿔야지만 아래 주어진 모든 편리한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아래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연습을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식 없이 푸는 방법은 풀지 않고 그냥 공식으로 빨리 푸는 방법만 할게요. 어차피 같은 방법이니까. 자, 그래서 실수 K의 값은 몇 나옵니까? 정답은 2분의 1. 자, 우리 문제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의 제곱은 8X라는 이와 같은 기본형의 식인 포물선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얘를 어떻게 했대?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그럼 어떤 식이 돼버려? Y의 제곱은 8의 X-K라는 이 식이 돼버리죠. 그런데 이렇게 평행 이동했더니 얘가 Y는 2X라는 이런 접선의 식을 갖는데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는요, 안타깝지만 공식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평행이동의 역작용으로 요 y는 2x를 평행이동해버릴 거야.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해야 돼? 역작용이니까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하시면 되겠죠. 결국 이 식은 y는 2배의 x 플러스 k라는 요런 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y의 제곱은 8x에 접하는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식 세어볼까요? y는 2x 플러스 2분의 4로 나눠지면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우린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어? 그러므로 이 k가 누구랑 같으면 된다? 1과 같으면 된다. 그러므로 k의 값은 몇이 나온다?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지워도 되나요? 네.
답 내신 분 답은? 네? 아니에요. 완데 마이너스 2분의 아니에요. 축구를 2분의 5? 아니에요. 오? 답 낸 사람은 또 없어요. 2분의 아니에요. 오, 답이 안 나오네? 왜 아니지? 2분의 2분의 7 정답입니다. 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 y의 제곱은 12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나왔어. 얘에 접하고 직선이 요 녀석과 평행하답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 y는 2x-3인데 얘하고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몇인 접선 되겠습니까? 2인 접선의 방정식 나오겠죠. 그래, 기울기가 2인 어떤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 직선의 y절편을 구하래. y절편 내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내가 그 y절편을 n이라고 놓을 거예요. 이제 나는 뭘 구하는 게 나의 수학적 목표다? n을 구하는 게 나의 수학적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공식을 쓸 수 있나 봤더니 공식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본형의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평행 이동할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평행 이동하면 될까? 기본형의 식이 되려면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지. x자리에 x-1을 대입하면 되니까 결국 식은요, y의 제곱은 12에 x-1 플러스 1이니까 그냥 x 이렇게 바뀌어버렸고, 아래에 있는 식은요, y는 2배의 x-1 플러스 n이야 라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y의 제곱은 12x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식 불러볼까? 시작. y는 2x 그리고 플러스 2분의 p니까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 되겠죠. 결국 마이너스 2 플러스 n이라는 녀석과 2분의 3이라는 녀석은 같은 식이 돼야 됩니다. 그로 n 구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2분의 7. 답.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평행이동 문제는요, 식을 풀이를 할 때 예쁘게 잘 배치만 해도 답을 내기가 되게 편한 거야.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실수한 부분 찾으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사실은 요거는요,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에 나왔던 건데 필요해서 조금 살짝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개념 살짝 보고 가자. 점직거 공식입니다. 점과 직선과의 거리 어떻게 구해요? 직선에 수선에 발을 내린 후에 바로 PH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공식은 뭡니까? 불러볼까? 시작!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다. 다 알고 있는 공식이죠. 점직거 공식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제 아래로 넘어가서요, 요번에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구할 거라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되겠습니다.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여기 화살표 이렇게 빼서 내 맘대로 막 정하는 겁니다. 내 맘대로 정한 후,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 한 점을, 와, 이 직선 위에 어떤 점이 있네? 얘는 x1, y1이라는 점이네? 라고 내 맘대로 정해.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 맞은편에 있는 요 또 다른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결국엔 점직거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한 후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점직거 D 공식 불러볼까? 시작!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답 내신 분 답은 사분의 5주의 아니요. 루트 5.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 딱 보니까 m을 알아야지 구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m을 구하기 위해서 문제 속에서 주어진 조건이 있지. 무슨 조건이 보입니까? 평행이라는 말이 보이고 있어요. 자, 우리 빠르게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의 표준형은요, 너무 쉬우니까 빼버릴 겁니다.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처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처럼 일반형의 식으로 주어지는 문제가 나왔을 때 평행, 일치, 수직, 한 점. 자, 요 네 가지 경우 어떻게 문제 풀라고 배웠어? 평행하다. 시작. a-분의 a는 b-분의 b와 같고 c-분의 c와는 같지 않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게 뭐야?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라는 표현이라고 선생님이 예전에 가르쳤어요. 자, 일치할 조건은 뭡니까? 시작. a-분의 a는 b-분의 b와 같고 c-분의 c와도 같다요. 자, 수직일 조건 뭐야? a 플러스 b-는 0이다 라고 배우셨죠? 네. 자,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뭐예요? a-분의 a는 b-분의 b와 같지 않다 라고 예전에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왔던 개념이에요. 자, 표준형의 식은 너무 쉽고 너희들이 익숙해서 얘기하지 않겠다. 일반형의 식이 나왔을 때는 바로 이 개념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왜 얘를 설명했겠어? 주어진 식이 일반형의 식으로 주어져 있죠? 평행이랍니다. 식 만들어 볼까? 시작! 1분의 m은 1 마이너스 m분의 마이너스 2와는 같고 2 마이너스 m분의 m 플러스 3과는 같지 않다 라고 놓고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등식을 풀어봤더니 이렇게 올려서 곱하면 m의 1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m 넘어옵니다. 플러스 2는 0이므로 m의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는 0이다. 1 마이너스 결국 m은 2가 되거나 혹은 m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문제에서 m은 음수야 라고 했으니까 얘가 되겠죠. 그리고 확인사 사례 봅니다. m 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얘는요 마이너스 1이야.
얘는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1과 3분의 2는 같지 않은 거 맞죠? 그래서 n-1이 됐어. 와, 그렇구나.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이라는 요런 직선과 x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이라는 요 두 개가 평행한 직선이랍니다. 자, 그러면 뭐 게임 끝났죠? 내 맘대로 이미 한 점 정할 거야. x자리에 몇 대입할래? 0 대입해요. 간단한 수 대입하는 게 좋지. 그럼 y자리에 몇만 들어가면 됩니까? 1만 들어가면 되죠. 자, 점집거로 답 냅니다. 루트 암산하자.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5분의 x자리에 0 넣고 y자리에 1 넣으면 절대값 오니까 그냥 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답 내면 몇 나오겠습니까? 루트 5. 실수한 데 찾았어, 준이야?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 10페이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10페이지 개념 보도록 할게요. 자, 곡선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받아 적기 할게요. 1번. 곡선의 접선 중 직선과 평행한 접선 구하기. 곡선의 접선 중 직선과 평행한 접선 구하기. 곡선의 접선 중 직선과 평행한 접선 구하기. 자, 어떤 상황인지 선생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곡선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직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뭘 구하고 싶다? 이 곡선 위의 어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쟀을 때 제일 작은 최소값이 나오는 녀석을 찾고 싶었어. 그래서 제일 1단계에서 뭘 합니까? 기울기가 같은 이 직선과 기울기가 같은 접선의 방정식을 1단계에서 이렇게 구해내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2번 적도록 하겠습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2번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2번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적어 놓으세요. 보통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힘들게 이 접점을 다시 구해내요. 그래서 이 접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학생들이 있어. 근데 굳이 이 접점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한 점 구해가지고 그냥 이 거리를 구하나 이 접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나 거리의 차이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땡땡이라고 나와 있는 이 세 번째 줄에 받아 적기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한 점을 내 맘대로 정한 후 점집거 D. 임의의 한 점을 내 맘대로 정한 후 점집거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라고 적어놓으시면 돼요. 임의의 한 점을 내 맘대로 정한 후 점집거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자, 여기까지 필기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밑에다가요. 예, 당구장 표시해 놓으시고 한마디 더 적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게 접점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힘들게 접점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힘들게 접점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요. 왜 학생들이 자꾸 접점을 구하려고 노력하냐면 문제에 곡선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표현이 보이니까 자꾸 이 접점을 구해내려고 하는데 우리 힘들게 이 접점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핵심이야. 자, 그러면 아래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그리고 공식 없이 푸는 방법.
5분의 2 5초. 5분의 2 5초. 정답.